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건 뭘 모르고 하는 건방진 소리다. 닥터 레몬. 우리는 면역력이 병에 걸리지 않는 어떤 방어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에 좋다는 식품들을 먹어왔는데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건방진 소리라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삼TV 건강해지는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은 빌 게이츠의 추천 도서인 우아한 방어를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보도 부문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한 맷 릭텔이 지은 책이고요. 면역에 대해 과학적인 정보와 그 면역과 싸워왔던 4명의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수작입니다. 책에서는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저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면역계는 약 5억 년 전 상어처럼 턱뼈가 있는 물고기 때부터 갈라져 나와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10억 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외부 위험을 능숙하게 식별하고 치명적 피해를 방지해왔습니다. 최대한 다른 세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악의 무리를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 게놈 유전자는 22,000개인데 비해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우리 몸속의 박테리아는 330만 개의 미생물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면역계는 눈도 귀도 코도 없이 그들만의 신호로 적군 아군을 구별하며 웬만하면 화합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이미 완벽한 면역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면역계는 병원균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물론 전염병으로 상당수가 죽어왔지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는 것은 면역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 면역계가 동일했다면 특정 전염병에 전 인류가 전멸했을 것입니다. 현재 백신과 공중보건위생으로 결핵이나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감소하여 평균 수명이 높아진 반면 암이나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도움을 주었던 세균들과 상호작용을 못하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면역계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이 귀족의 병이라 하는데 실제로 위생적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 질환에 더 많이 걸립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미생물이 많은 환경에서 사이토카인 억제, 조절 T세포, 인터루킨 10 수준이 조절되고 호중구가 많고 염증을 유발하는 호산구가 낮았습니다. 항생제의 발견으로 심각한 위기에서 당장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결과적으로 박테리아는 더욱 강해졌고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 탓에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아한 방어의 저자 맷 릭텔은 우리의 몸을 이놈 저놈 모여드는 광란의 파티장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손님이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괜찮지만 말썽을 부린다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 경찰이 바로 호중구와 활성산소 등 우리 몸의 면역계이며 악당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주변 손님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 외부 침입자를 무찌르기만 하면 다행인데 멀쩡한 자신의 세포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몸엔 이런 경찰을 억제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억제를 하지 않는다면 내 몸이 나를 죽이는 자가면역 질환이 오는 것입니다. 즉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피부나 장기 이식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을 받을 때와 항암 화학 치료, 자가면역 질환엔 면역이 좋으면 안 됩니다. 면역을 억제해야 합니다. 즉 면역이란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체가 실제 상처나 흡연, 음식물, 환경 호르몬 등의 독소에 노출되면 어느 부분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재건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암세포가 생겨납니다. 보통은 우리 면역계에게 들키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암세포가 자신은 아군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보호받으며 조용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는 눈도 귀도 코도 없습니다. 그들만의 신호로 적군 아군을 구별하고 화합하고 전투합니다. 우리 몸은 어떤 위험이 오면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우선입니다. 재건에 큰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떨 땐 방어를 위한 염증 반응을 못 이겨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살아야 하니 손상 후에 재건 과정 중 돌연변이로 인해 암세포에게 점령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지금 재건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면역학은 암이 면역계에게 나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신호를 교란시키는 분자를 만들어내는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공격 억제 신호를 받지 않은 우리 몸의 T세포 전투부대는 정신을 차리고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주로 브렌투크시맙, 니볼루맙, 이필리무밥처럼 끝에 MAB가 붙은 약들이 단클론 항체 치료법입니다. 일반 세포까지 죽이는 화학 치료보다 훨씬 발달한 치료긴 하지만 이 과정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갑자기 풀려낸 면역계가 암보다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좀 더 기술이 발달하면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면역계는 화합을 바랍니다. 온갖 미생물들과 공생해왔고 우리 몸의 박테리아군인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당장 위급한 불부터 끄고 보는 성향이 있으며 지나치게 위생적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5억 년간 유지된 이런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운동, 명상, 영양 섭취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면역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우리는 완벽한 상태였지만 우리 스스로 균형을 깨트리는 것일지도 모르죠. 수면의 시간은 뇌의 독소를 씻어내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 수면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식습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마지막으로 명상입니다. 명상이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 혹시 배가 아프다면 이전 식사에 뭘 먹었었지 고민해보고 머리가 아프면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보통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통증이란 몸이 주는 신호이며 그 통증의 원인을 깊게 생각해보는 것이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고난 면역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통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으로 균형 있는 면역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분자 구조로 무슨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를 구입하여 보시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실 것입니다. 도서의 정보를 링크로 걸어두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